안녕하세요. 찰칵찰칵 날씨 담기 이종훈입니다. 가을엔 모두 시인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분위기 있고 감성적인 계절이 왔습니다. 저는 가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을엔 모두 사진작가가 된다. 가을은 사계절 중에도 특히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길가의 낙엽이나 단풍, 갈대밭까지도요. 어떻게 찍어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계절이죠. 카메라는 그저 거들 뿐입니다. 오늘은 이 가을에 찾으면 좋은 출사지 송소진 작가님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달 첫 주에 이렇게 출사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네. 작가님 저희 프로그램 때문에 더 많이 여행 다니셔야겠어요? 네, 아무래도 여행을 좀 더 가게 되더라고요. 올 초부터 한 2달에 한두 번씩은 꼭 여행을 갔거든요. 그때 제가 여행 다니는 코스나 사진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서 미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여행 계획 세워가지고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가님 만날 때마다 네. 좋은 출사지를 소개를 받으니까 참 좋은데 기존에 하던 일 때문에 못 갈 때가 아무래도 좀 많아서 네.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출사지 소개해 주시게 되나요? 네, 오늘은 서해안에서도 신비롭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전라북도 부안에 위치한 변산반도인데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지질이나 지형에 대해 공부할 때 이 변산반도의 채석강, 적벽강이 꼭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진으로만 접했지 직접 가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 채석강과 적벽강이 서해안의 비경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유명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이니까요.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럼 먼저 채석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채석강 하니까 혹시 강 이름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네, 저도 그런데요. 그래요? 근데 채석강이 강이 아니고요. 해안 절벽입니다. 이 채석강은요. 격포항에서 격포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길이 1.5km의 해안 절벽인데요. 해안 절벽인데 왜 채석강이라 불리는가 하면요. 중국 당나라 시대의 시인인 이태백이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물에 뛰어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중국의 채석강과 이곳의 모습이 비슷해서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 해안절벽은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정말 신기한데요. 역사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오래됐습니다. 공룡이 살던 중생대 백악기, 그러니까 약 1억 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했던 지층이 바닷물에 침식되고 씻겨 나가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작가님 현장에 딱 가서 보면은 네. 상상했던 거랑은 늘 다른 그림이 펼쳐져 있는데 네. 어떠셨나요? 네, 정말 여기 채석강도 제가 떠나기 전에 사진으로 먼저 접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고 어떤 모습이겠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갔는데 그곳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해식 절벽을 보면서 정말 자연의 신비로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1억만 년 전부터 형성된 해식 절벽이 이런 모습이구나.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 하면 동해바다를 많이 선호해요. 물론 저도 그렇고. 근데 서해바다만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네, 동해바다에는 갯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해바다에는 뭐 모래사장 걷거나 물놀이 즐기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하지만 서해바다는 물이 가득 차면 물놀이도 즐길 수 있고 물이 빠지면 갯벌에서 조개 잡기도 하고 뭐 꽃게가 걸어가는 모습도 직접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즐거움을 더 얻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이 서해바다에서는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가면은 네. 아이들이랑 물놀이하고 생태 체험도 할 수 있다는 네, 게 큰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변산반도 쪽에 가을 느낌 담을 수 있는 장소 또 한 군데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있습니다. 채석강에서 맞은편 바라보면요. 적벽강이 보이거든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곳이 적벽강이에요. 저기에 있는 노란 꽃밭, 유채꽃밭입니다. 적벽강 정상 부근에 저렇게 유채꽃밭이 있는데요.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메밀꽃,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어요. 저는 봄에 다녀와서 이렇게 유채꽃이 나오는 적벽강의 모습 찍을 수 있었고요. 지금 가신다면 코스모스 가득 핀 모습 사진에 담을 수 있을 겁니다. 풍경에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것 같이 보여요. 네. 이곳에 촬영 포인트 있을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네, 적벽강 하니까 또 여러분들 강 아니야? 이제는 안 그러시겠죠? 채석강에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적벽강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적벽강도 해식 절벽인데요. 중국의 시인 소식이 시를 지으며 놀았다는 중국 황주의 적벽강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 이름을 본따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해안절벽이 엎드려 있는 숫사자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이 적벽강은 사자바위라고도 불려요. 지금 보이는 모습이
요 각도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옆쪽에서 찍으면 숫사자 모습과 닮았다고는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옛날에 숫사자 모습과 닮았다라고 사자바위라고 이름 붙여진 게 정말 오래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또 파도에 또 더 깎이면서 사자의 모습을 약간 잃지는 않나 싶기도 한데요. 이 적벽강이 채석강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좀 특징이 달라요. 적벽강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한 몽돌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채석강에서는 볼 수 없었거든요. 또 적벽강에는 바위들이 좀 더 붉은색 빛을 띠고 있었고요. 주상절리도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채석강과 적벽강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두 곳의 특징이 다르니까 두 곳 모두 돌아보면 좋겠고요. 사진 포인트는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사진처럼 채석강에서 적벽강 바라보면서 사진 한 장 담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 사자바위 뒤로 일몰이 질 때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해요. 저는 시간대를 좀 못 맞춰서 사진을 찍어오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한번 그 일몰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적벽강 정상에 이 서해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인 수성할머니를 모시는 수성당이 있어요. 그 수성당에 오르면 서해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으니까요. 그곳에서도 사진 한 장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가님이 찍어오신 사진 보니까 저도 예전에 적벽강 갔었을 때가 기억나는데 네. 이 해변이 몽돌 해변이잖아요. 좀 네, 특이하게. 네.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뭐 아주 큰 파도는 아니지만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돌이 구르는 소리 있죠. 그쵸. 아주 맑게 들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소리가 굉장히 그 지금도 막 귀에 이렇게 맴돌 정도로 네, 네. 기억에 남습니다. 적벽강은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좀 여러 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네, 그래요. 저는 봄에 다녀와서 유채꽃 볼 수 있었잖아요. 아마 지금 가면은 이 나무들도 단풍이 들어서 좀 더 울긋불긋한 정말 적벽강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울긋불긋한 모습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모스까지 보고 오니까 정말 가을에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채석강이랑 적벽강 두 군데 다 이렇게 서해 뭐 바닷가 근처 바닷가다 보니까 네. 물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네, 맞아요. 저는 물때 맞춰서 가가지고 이 채석강과 적벽강 모두 걸어볼 수 있었거든요. 이 물때표 보는 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물때표를 볼 수 있는데요. 변산반도 물때표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거기 변산반도에서 조금 더 가까운 군산 외항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제 물이 빠지고 간조, 만조 시간이 나와 있는데 걸어보고 싶다면 간조 시간 2시간 전후로 해서 가는 게 좋고요. 물이 가득 찬 적벽강과 채석강을 멀리서 한번 사진에 담아보고 싶다 하면은 만조 1시간 전후로 가시면 좋습니다. 시간 계획을 좀 세워서 네. 가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게 그럼 뭐 간조, 만조 분명히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장 가다 보면. 그럼 이제 뭐 멀뚱멀뚱 있는 것보다 주위에 맛집 이렇게 찾아다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타이밍 잘 맞춰서 우리 네. 배도 채워야죠. 맛집 소개해 주세요. 네. 바닷가 갔으니까 싱싱한 수산물들 먹고 와야죠. 변산반도는 바지락죽이 유명합니다. 이 바지락하고 참기름하고 함께 끓인 바지락죽 정말 고소해서 맛있었고요. 또 바지락을 회무침으로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매콤, 새콤, 달콤하게 무친 회를 비빔밥에 올려서 먹었는데 그것도 참 별미였어요. 또 채석강 주변에 횟집이 참 많거든요. 근데 횟집 비싸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저렴하게 횟집 사이에 있는 채석강 수산시장 가시면요. 1층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 골라서 계산하시면 즉석에서 회를 떠주거든요. 그럼 2층 올라가서 자리 비용만 내고 식사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면은 얼큰하고 시원한 매운탕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저도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사실 지금. 저도 몇 해 전에 그 다녀왔는데 네. 오늘 설명을 제가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몇 해 전에 변산반도 중심으로 채석강과 적벽강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설명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가을에 그 변산반도에서 가을 출사 꼭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포토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소진 작가님과 함께 10월의 출사지 알아봤는데요. 작가님,
혹시 네. 저한테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네, 뭐가 궁금하십니까? 가을이잖아요. 이제 네. 가을이니까 단풍 찍으러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가을이라고 단풍 사진만 찍을 수는 없잖아요. 여행지 가서 조금 더 뭐 재밌게 체험도 해보고 싶은데 어디를 가면 좋을지 종훈 작가님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여러 출사지들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종훈 작가님이 제게 출사지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러실 것 같아서 네. 제가 3군데 정도를 준비해봤는데 네. 저희 프로그램 작가님과 네. 심혈을 기울여서 3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지리산 자락입니다. 지리산 네. 단풍 예쁘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리산 하면은 산을 이렇게 오르는 것만 생각들을 하세요. 네. 근데 지리산의 그 시골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이 지리산 둘레길이 있거든요. 네. 둘레길 들어는 보셨죠? 그럼요, 들어봤죠. 네, 코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지역에 걸쳐서 있고 뭐 그 둘레길 코스도 짧게는 뭐 5km 내외부터 길면 15km 내외까지 굉장히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 꼭 산을 오르지 않더라도 그 지리산 주변의 농촌 마을들을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면서 그 가을 단풍도 보고 농촌 어르신들이 이제 일하시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황금 물결로 이렇게 일렁이는 논밭도 좀 보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자락에 논이 있다는 게 좀 안 믿기거든요. 논은 대부분 그렇죠. 평지에 있잖아요. 지리산에 있는 산자락 논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지금 사진에 딱 나오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계단식 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요, 네. 이렇게 물감을 그냥 흩뿌려 놓은 듯한,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주는 그 노란색 단풍과는 또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네. 멀리서 보면 무슨 황금산 같아서 왠지 이렇게 가서 가져오고 싶은 그렇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작가님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춘천입니다. 네. 춘천의 그 경춘선 있죠? 네. 예전에 경춘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 안 달리잖아요, 네, 기차가. 그런데 그곳에 레일 바이크가 생겼습니다. 그 뭐 가족 단위나 연인 분들이 가셔서 그 폐철도죠. 폐철도 위에 자전거가 놓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같이 그 레일 바이크를 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간식도 먹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북한 강변과 사막산을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에 경춘선이 펼쳐져 있어서요. 강가 풍경도 보고 네. 산 풍경도 보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바람도 쐴 수 있는 그런 곳일 것 같아요. 레일바이크 이거 타면은 네.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네네. 앞으로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다리 운동 열심히 해놔야 이 레일바이크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일바이크 사실은 저는 아직 안 타봤어요. 네. 레일 타보진 않는데 타본 친구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힘들지는 않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 햇빛은 좀 힘들었다고. 그럼 양산 들고 그렇게도 많이 하면 하시는 좋을 것 것 같아요. 같네요. 네. 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강원도 평창입니다. 평창의 메밀꽃밭 굉장히 네. 유명한데요. 오, 그 소설가 이효석 선생님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럼요. 학창 시절에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번에 그 준비하면서 책을 한번 다시 들춰봤는데 너무 좋은 표현이 있어서 담아왔어요.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오, 소금을 뿌린 듯. 네. 이 표현 너무 좋은데요. 막 상상이 가요. 파란 가을 하늘 밑에 소금 뿌린 것처럼 메밀꽃이 막 활짝 펴 있는 모습이. 그렇죠. 네. 그 흐뭇한 달빛이라는 표현 참 좋은데 네. 뭐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낮 시간에 가보는 것도 좋겠지만 살짝 그 해가 질 무렵에 네. 가서 둘러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랑 뭐 이런 가을 꽃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메밀꽃도 가을 꽃으로 요새 인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봉평, 평창 한번 가보시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네. 어떠세요? 네, 정말 소개해주신 세 곳 이번 가을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그럴까요? 요즘 왠지 쓸쓸하고 외롭다고 집에만 계신 분들 참 많죠? 그런데 그러기엔 가을은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일단 카메라 한 대 챙기셔서 밖으로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눈이 즐거워지는 풍경에 기분 좋은 가을바람 쐬다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찰칵찰칵 날씨 담기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